형보수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알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내 말은 일본에서 듣고 있고 미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나와 있으면 내가 그냥 사전 찾아보세요 하면 되는데, 나는 수학 문제는 잘 못 풀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내가 푸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선문답도 다 내가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해석 못할 건 없는데 하기가 좀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보수지 중에서 형자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 수, 그럼 형수가 되죠. 그런 식으로 보도 한 칸 띄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형의 부인,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꼬추라 그럽니다. 예, 그게 형의 부인의 꼬추를, 남자는 꼬추 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찢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찢자를 넣어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게 형보수지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뭐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보수지, 그 다음에 검사사칭, 대장동 특혜 비리 등 수많은 범죄 의혹과 또 빈번한 고위공무원 탄핵 등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행적을 보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재명 특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보수지도 능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런 거. 예.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사람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극복 또 억제하기 위해 옳은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옳은 것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지를 받는 이런 일은 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선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악이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런 특별한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건 뭐 무찌른다기보다도 안목을 키워서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지금 전 세계는 인간의 욕심으로 지도자가 된 나라가 전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지도자, 뭐 대통령이 되었거나 원수가 됐거나 이런 나라가 전부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며,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며, 네 번째는 이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다섯 번째로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다가 지도자가 된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전에도 한번 대통령을 했죠. 그 트럼프는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여 나 또한 매우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지는 못했죠.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는 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이 바로 그와 같은 공약을 한 사진입니다. 사진 내용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쪽 대로만 하면 이 지구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습, 그 당시에 그 트럼프의 모습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텔레비에. 그 말하는 태도와 그 태도를 보고 나는 곧 그가 인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는 인간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쪽 완전히 트럼프의 사기입니다, 저거. 예. 이 그림 또한 그가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괜히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대통령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선입견으로. 아셨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도 나는 그가 미국을 망하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 나라를 고맙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은 저 사람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동안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되었든 아니면 나라가 되었든 아니면 기업이 되었든 지도자는 그곳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 세계, 그 나라,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지 멸망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계를 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고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지 그 세계, 그 나라, 그 기업은 멸망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그 세계, 그 나라, 그 기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기 욕심껏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망해먹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마음가짐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마음가짐은 그 세계, 그 나라, 그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세계, 그 나라, 그 기업이 잘 되어야지 자기 또한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는 잘 돼. 근데 나라는 전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자손 때 가서라도 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사람들은 멀리 보질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안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나라를 지금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손들을 스스로가 자기가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멸망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멸망하느냐 아니면 초고속으로 급성장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말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급성장합니다. 초고속으로. 그런데 잘못하면은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은 곧 우리나라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우리나라의 운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먼저 완성해 놓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먼저 완성해 놓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성공을 아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하기도 전에 어떻게 완성을 하고서 또 그리고서 하긴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병법의 진수입니다. 병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병법인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때문에 승리가 확실한 전쟁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실한 전쟁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안 싸웠어요. 자기 군대 가가지고선 그걸 빽빽빽 그 성을 포위해 놓고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놀면서. 그럼 물 떨어지죠. 못 떨어지죠. 결국은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경험상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조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만 살았지 우리가 쳐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감히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영토를 넓힐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우리 민족이 착하고 선량한 민족 같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덜 떨어진 병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량해서 우리가 남한테 쳐들어가지 않는 것, 그건 착하고 선량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덜 떨어진 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밤낮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미련한 짓만 계속해온 것입니다. 이시오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쳐들어왔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정말 이상한 민족입니다. 국토를 넓히기 위해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편을 갈라 국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파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시오 선생도 밤낮 나라 안에서 당파 싸움이 분주했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도 없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파 싸움은 계속됐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이 나와서 오늘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겁니다. 예. 왕권도 다 소용없어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저 국회 없애버려도 됩니다, 저거.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세금 안 받고 그냥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이었고, 우리나라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핵심,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즉 리치,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일을 하며, 또 영혼 안에 살기,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하는 살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짐승이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얘기하는 이재명, 이 사람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살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일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은 이재명입니다. 사람 일을 할 줄 알아요. 이재명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병법가인 것입니다. 저 사람 미리 치밀하게 다 해놔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저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의 영혼에 나라나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개인 자신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위한 욕심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나 사람을 해쳐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라를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나라를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좌파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아는 사회주의를 말해요. 사회주의의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결론이 여러분들 결국은 무능해지고 거지가 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을 무능하게 억압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못 도와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부자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이해 못 해요. 다 부자를 자기 적으로 알아요. 부자가 자기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부자를 적으로 알고, 부자는 자본주의고, 그리고 부자는 자유민주주의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아셨습니까? 사회주의는 그래서 인간을 무능하게 억압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가 되면 IQ가 아무리 높아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들을 결국 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사회주의가 되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전부 다 무능해지는 겁니다. IQ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을 유능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래서 사회주의의 근본이 뭐냐? 사회주의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보세요. 수만 명 우크라이나에 보여가지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상관없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특히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저 좌파들이 하는 얘기 저처럼 믿으면 안 돼요. 부자들을 우리가 무찔러서 평등하게 하자. 평등하게 하면 다 거짓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평등을 안 해야지 그나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는 못 도와줍니다. 아셨죠?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같은 일할 줄 아는 유능한 좌파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저 이재명은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좌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정의롭지만, 정의로 너와 불의는 아니야, 정의롭지만 일할 줄 모르는 무능한 우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파들이에요. 저 무능이 문제다 이거. 무능이 지금 좌파의 유능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좀 덤벼들기도 하고 그러대. 전에는 찍소리 못 하더니. 물론 다음번 대통령은 반드시 우파에서 나와야겠지만 그들은 세상을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고지식해요. 고지식하니까 옳다는 것만 자꾸 우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좌파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국민을 움직이는데, 무능한 우파는 진실만을 내세울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좌파들은 보세요. 얼마든지 거짓말했다가 본인이 좌파라고 하면서도 우파가 됐다 좌파가 됐다 해요. 걔네들은 필요하면 우파가 됐다. 그러나 근본이 영화는 좌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좌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우수하고 해도 전부 다 못 쓰는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은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을 하나씩 준비하는데 지금도 하나씩 척척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파 정치인들은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 대선 뭐해? 그건 뭐예요? 그거 하지 못하죠. 지금 이재명은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참모진이 쫙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한 대통령보다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건 대통령이 뭐가 좋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거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깜빵 가거나 죽거나.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자기 욕심을 낸 대통령보다 나라나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자기가 적임자라고 착각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라나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 뭐해? 사람이 무능한데. 무능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런데.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바른 선거가 되었든, 올바른 선거가 되었든, 아니면 부정선거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을 하는데, 하여튼, 부정선거락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부정선거락도 해야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인데, 우파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할 일이 없죠. 그냥 국민들한테 자꾸 하소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차곡차곡 만들 것 같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찍어주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찍는 게 아니라 찍는 것 자체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아셨습니까? 자, 투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출마하겠다고 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길 원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보세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땐 나도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길바닥에는 안 나갔지만 길바닥에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감옥에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탄핵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이걸 다 생각했어야죠. 미리 완성해야죠. 그리고 와서 그걸 실천했어야죠. 감옥도 살만하다고 하면서 성경책이나 읽으면서 나와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탄핵되죠. 아무리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 세상에 불법, 정법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불법이 뭐예요? 옳은 짓을 했느냐 그른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판사라는 사람이 뭐예요? 판사라는 사람 8명이 전부 다 탄핵이다. 그럼 그게 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불법이 어디 있어요? 판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정법이죠. 그게 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판사 8명이 탄핵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걸 그러니 옳으니까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논하는 게 우파들이에요. 한심한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파는 어리석을 놓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파입니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쯤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우파들 가운데는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재명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지 감시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데 아직도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번 대통령은 당연히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한쪽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풍요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수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물론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치라는 건 첫째, 국민들이 뛰어난 나라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뛰어나지 못하면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의 눈앞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정신 차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파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이재명을 이렇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재명을 불의, 정의의 반대, 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재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이재명을 배워야 돼요. 이재명은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인데 우파들은 길을 모르고 그냥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일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형보 수지 같은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소공자 선생이 이재명을 본받으라고 그랬네. 그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형보 수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현실에 되게끔 신경 쓰고 있는 거 그걸 본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한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 불법이다. 그 흥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법관 판사 8명이 다 아웃하면 그냥 아웃이지. 이미 또 아웃당한 사람을 현실적으로 그걸 무슨 어게인 한다 그래서 그게 어게인이 됩니까? 물론 윤석열 씨 개인의 인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자리까지 줬어. 대통령 자리까지 줬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 일을 못하면 아웃입니다. 윤석열 씨 개인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또 대통령 시켜보세요. 어디 갈 것 같아? 감옥 갑니다. 또 그 사람은 감옥도 편안하게 성경책 들고 감옥 갈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한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어야죠. 김치찌개 끓이지 말고 왜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요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승리를 위한 병법인 것입니다. 손 쓰는 게 병법이에요. 아셨어요? 괜히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김치찌개 끓여면서 회포 풀지 말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 당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재명을 알고 이재명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재명은 그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인생의 뭐라 그럴까, 돌을 닦는 게 필요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을 닦는 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틀이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는 길이 곧 세상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세상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자기가 펑가르면서 결국 세상은 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길을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보여요. 이재명이 하는 짓이 다 보여요. 그래야지. 내가 있으면 그 내가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저건 하면 안 돼. 저건 나쁜 일이야. 이런 거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건 나쁜 놈한테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를 버려야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으며 또 상대방의 좋고 나쁜 것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나쁜 건 나쁜 것들을 보이고 좋은 건 좋은 것들을 보여요. 그러나 내가 있으면 내가 선별을 해요. 그거를. 그러면 한쪽 부분을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손자병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것입니다. 네. 원래 손자는 자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손자는 뭐라 그랬냐면 다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원래 힘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난 가진 게 총 한 자루밖에 없어. 근데 상대편은 총이 5,000자루나 있어. 그럼 누가 이겨요? 그냥 눈 갖고 가도 나는 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싸우는 방법은? 난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번 싸워서 위태로움을 벗어난다 그랬어요.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상대편이 그런 줄 알면 내가 도망가야 된다. 난 도망가도 그게 째째해서 쳤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서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적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나라고 하는 내 틀, 내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나라를 구해야 하며 이번에 뽑는 대통령은 반드시 나라를 구해야 하며 또 세상 또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을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버리고 세상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기회이며 우리나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국 또한 지금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열심히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서 지금 미국을 지금 개좀 내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 싸워도 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있어 지금 서로 지금 물건은 있으면서도 못 팔아먹고 지금 서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너무 그렇게 우리를 약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종간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우파 여러분들 데모할 때 그 미국 국회가 자꾸 들고 나가요. 그거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고 도와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움은 받아 먹어야죠. 국기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한테 큰 이익이 생긴다는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국기 등값 내놓으라 그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국기 들고서 국기값도 내보세요. 그 인간 그런 인간입니다. 아셨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들고 나가지 마세요. 우리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냥 태극기 하나 더 들고 나가세요. 큰 걸 들고 나가든지. 아셨습니까? 자꾸 미국 국기 들고 나가지 마세요. 그거. 알면서도 바꾸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관념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이 틀 안에 모여서 사람들은 틀끼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념의 틀이 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관념의 틀이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어쨌든 그 주체사상, 이런 게 옳다고 그래요. 이북에 허물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주체사상 하는 인간들이에요, 저 인간들이. 그게 자기 관념의 틀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념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고, 좌파들은 자기가 지금 옳은 것 같고, 또 설사 실수를 해도 틀려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형수, 거시기를 찢는 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남들이 보면 이거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놀라는 사람인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그렇다고 진짜 찢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뭐 그렇게 대수롭냐? 응? 너희들은 욕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관념입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자신만을 위한 틀을, 나를 위해서 하는 틀을 나라나 국민 모두를 위한 관념으로 바꾸면 나를 위한 그 애착, 그 욕망, 그거를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관념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지도자죠. 그럼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라 대한민국이랑 또 허물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파 정치인들 또한 일을 알고 일이 뭔지 좋은 일 나쁜 일을 갈 게 아니라 되는 일을 알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들이 바로 세계 지도자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나라 서로 싸워요. 좌파가 오르냐 우파가 오르냐. 또 옛날에는 당파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노론 소론 뭐 좌우 노소 바탕 서로 싸우는데 서로 싸우는 당파 싸움 또한 국민이 바로 알고 선택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전부 다 우파가 돼봐요. 그럼 좌파가 쓸 자리가 없죠. 그럼 좌파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국민이 레벨이 업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이 업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라는 틀을 벗어나 부족한 자신을 바꾼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또 인류 모두를 사랑하여 세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금 같은 전쟁이 없어지고 세상이 하나로 통일돼봐요. 그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봐요. 그러면 지구는 모든 전쟁이 없어지고 오늘날 같은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라 또한 통일이 돼서 니네 나라 내 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사한 생활이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샛별이 될 것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별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돼요. 밤낮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지 말고. 아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여 사회주의 좌파가 되었다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잘못 선택해서 사회주의 좌파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결말을 잘 몰라서입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그 결말을 몰라서 그래요. 사회주의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정책이며 결국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정책이며 또 자유민주주의란 여러분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다음번 대선에 이번 대통령을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시겠죠? 예. 좌파를 찍어야 되는지 우파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또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대선 후보들은 이 시점에서 본인이 우파라고 하는 그 대선 후보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아셨습니까? 뭘 먼저 돌아봐야 되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출마를 했는지 내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출마했는지 아니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출마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 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스스로 물러나서 진짜 나라를 구할 후보하고 함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셨습니까? 문제는 우파라고 하는 인물들 중에는 이 우파들 중에는 진짜 우파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 그런 역적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있기는 우파에 앉아있는데 속은 빨갱이랑 다름없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고향, 자기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물,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 인물, 또 인연 등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우파 정치인을 뽑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내 자식들한테, 내 자손들한테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지. 걔들한테 또 나중에 가서 걔들이 나중에 거지처럼 거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아셨습니까?
자식들한테 편한 세상을 넘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려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좌파 정치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몰라요. 좌파들도 길인 줄 모르고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회 즉 공산국가가 될까 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공산국가가 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만 수호하세요. 좌파 정치인들이 법을 몇 가지 사항만 바꾸면 우리나라는 즉시 공산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능히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또 세상 또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면,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굳건히 지켜지면 국민 모두는 능히 세계 통일을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뻗어나가서 세상으로 또 호응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